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이 좀 추워요. 내일은 풀린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질병을 치료하는 물. 자, 우리 혈액이, 체액이 물이죠. 그 속에 영양소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 산소, 그 밖에 항산화 물질, 여러 가지 카테틴, 이런 제거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질병을 치료하는 물,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데 있어요. 곡식이 이제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를 내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혼자 못 내요. 저염곰이 미네랄과 같이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염곰이 농도가 우리 몸속에 힘을 낸다, 에너지를 낸다, 세포를 만든다, 신진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혈액이 우선 썩질 않아야 돼요. 부패하면은 체온이 내려가면은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균이 기어들어오죠. 그래서 농도는 모자라면 썩는다.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어떤 사람은 얼굴 다리가 뚱뚱 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부종이라고 그러죠. 그걸 수독증이라고 그러죠. 이 수독증 온 사람, 부종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혈액이. 저염금이 농도가 결핍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 속에 알칼리성 그 물질, 저염금이 농도가 1.0%입니다. 몇 프로요? 1.0%가 있으면 절대 우리 혈액이 썩질 않아요. 당뇨, 고혈압, 암 이런 게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내려가서 0.9에서 0.4만 되면은 당뇨병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6일에는 0.5, 6, 7, 8, 그래서 6이라는 게 0.6이라는 게 차이가 나죠. 이 단계가 올라가져야만이 우리 혈액이 썩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바닷물은 얼마예요? 3.6%가 바닷물 농도죠. 그래서 제가 그 마트에서 사다가 신선한 조개 있잖아요, 조개. 씨셀. 이 조개를 갖다가 이러한 그릇에다가 넣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3.6%의 바닷물 그대로 조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이 조개가 이 바닷물 농도가 에너지를 내는 떠 있으니까 이 물속에서 이 물을 먹고 사니까 바닷물 그대로 아주 신선하게 아주 바닷물 조개가 활동을 아주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서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이 물이 2.0%로 낮춰서 바닷물을 집어넣어 봐요. 이 조개는요, 벌써 움직임이 달라요. 아주 약해져 가지고 활동력이 약해요. 서로로 무브먼트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이 조개는 죽어간다는 거고, 농도에 맞춰서 이 조개가 신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적혈구, 백혈구가 떠 있죠. 혈액 속에 떠다니잖아요. 이것이 1.0%였을 땐 이 적혈구, 백혈구, 와이브라드 컬프솔, 레드브랄파스, 혈소판 이것들이 왕성화되는 얘기예요. 산소도 날르고 그냥 세균들은 잡아먹기도 하고 면역이 그냥 스트롱하는데 이것이 0.4만 되면 이 백혈구와 적혈구가 전 모양이 찌그러들고 아주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질병의 치료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저염금이 농도, 바로 이 물에서 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당뇨병 올라간 사람들에게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 0.4가 된 사람은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 혈액이 썩는 겁니다. 그래 1.0ml를 투여해봤어요, 혈액 속에다가. 그러니까 당뇨병가 당이 낮춰지면서
당뇨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암 같은 건 일정 공포로만 유지해 준다면은 혈액 속에 체액 속에 있다면은 세균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신종 발성도 못 들어오고 노폐물도 전부 제거하고 중성지방이니 로우 뉴트럴 저지방이나 고지방 같은 걸 전부 제거를 하고 우리 몸을 풀어주면서 정상적인 혈액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순환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푸열로 내려간 사람은 항상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림동인데 여기 구로구에 있는 모 병원에서 이제 공공씨가 대식가예요. 아주 부자면서 그냥 음식을 좋아하던 사람이 체중이 110kg예요. 근데 이제 변비 당뇨를 20년이나 앓고 있던 사람이 하루는 이 발가락 5개를 다 절단해야 되고 뒤꿈치를 잘라내야 된다는 이런 의사의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잇몸도 썩어갔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근데 그 사람의 발가락과 뒤꿈치를 잇몸이 이거 다 세포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다리를 잘 절단하는데 이 사람이 0.4예요. 그러면 0.2, 0.4, 0.8, 0.9, 1.0으로 올려주면은 이것이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발가락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의사가 이 4%를 보고 이걸 그냥 절단만 한다고 해서 이 피가 순환이 돼야 그러면 이 발가락 잘라는 사람은 발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면 무릎팍을 자르고 결국은 여기 허벅지까지 절단을 해야 된다는 고통을 받으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당뇨 온 사람들은 발에서 그렇게 쥐관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집안을 다 시끄럽게 굴대요. 그냥 여보 나 다리 좀 주물러줘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편안한 잠을 잘 날이 없답니다. 이 당뇨 환자들은요. 주물러라 이게 혈액순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발가락이 먹는 물, 발가락 세포가 먹는 물, 발 뒤꿈치가 먹는 물이 썩었다는 얘기죠. 그걸 썩은 물을 먹으니까 그 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염곰이 농도가 무엇인지를 의사들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모병원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새우 양식장에 가보니까요. 새우 양식장에 새우는 바닷물에 떠 있어야죠. 3.6%를 먹어야 되는데 2.8%가 되면요. 새우가 썩어버려요. 썩으니까 새우 농도 잘못 짓겠죠. 우리도 간도 1.0%가 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0.4가 되면 간에 바이러스균이 들어오고 뭐가 와? 지방간이 오고 간암이 온다는 거예요. 새우장에 바닷물의 농도가 흐려지듯 우리 몸속의 혈액도 1.0%의 농도가 늦어지면은 질병의 치료는 어디서 와요? 물에서 온다. 물의 농도에서 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쥐나는 거와 또 당뇨 환자의 쥐나는 건 엄청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 눈가에서 또 다리에서 약간 쥐난다는 사람은 조금만 우리가 미네랄만 조금 보충해주면 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당뇨 환자는 이미 썩을 대로 썩고 혈액 속에 미네랄 농도가 너무 짙게 결핍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려면 적어도 오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가락 썩는 사람들한테 합병증 온 사람한테 저염곰의 농도를 0.4에서 0.5, 0.6, 0.7 올려주는 기간이 한 보름 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썩는 병이 그때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되는 과정을 여러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에서 온 변비 또는 그 만성변비 이런 사람들에게 저염고미 농도를 1.0%를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보통 5일, 6일 되면 설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벌써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끔 빨리 저염고미 농도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 혈액이 빨리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진대사가 왕성히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저염고미 의학 연구진들이 물 1.0%에다가 저염고미 타서 하루에 1리터씩 섭취시켜 봤더니 어때요? 대장 통과 시간이 30분이면 벌써 설변이 나오는 걸 연구진들이 많이 알려줘 왔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험을 한지 질병 치료는 바로 우리 미네랄 농도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중성인 저염고미는 어떤 물이냐? 우리 몸속의 그 바닷물의 농도는 어떤 물이냐? 자연의 물이에요. 자연의 물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농축시켜가지고 약초를 거기다가 포멘트 발효시키죠. 그것이 우리들의 생약 물질이에요. 그것을 섭취한 사람들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 속에 있는 세균과 싸워서 이겨서 어떻게 면역을 올려서 장수할 수 있는 물질을 혈액 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물이죠. 그쵸?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어디에 떠 있어야 돼요? 물에, 저염고미 농도에, 썩지 않는 물에, 불멸의 물질에, 자연이 준 물에 떠 있어야만이 우리는 장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쁜 균을 죽이고 좋은 균은 살아서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변이 첫째는 냄새가 없는 물, 소변에 냄새가 없는 물이 저염고미 농도가 우리 속에 알맞게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우리 건강한 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 찾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탈수증이 걸려요. 물이 몸속에 빠져나가면 피곤이 오죠. 만수 탈수증이 오죠. 그럼 피곤이 와가지고 아유 난 기운이 없어, 왜 힘 없어, 노 에너지 하고 찾아가죠. 주사 한 대 맞고 나면 그게 물 수분. 그래서 그 얻어지는 그 물 속에 힘이 오죠. 우리 몸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수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물이 다 소비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되는데 맹물을 먹어서는 우리 수족증이나 부종,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의 저염고미 들어있는 물을 섭취해야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염고미 농도의 물은 저항력을 길러줘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 또 힘을, 에너지를 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물을 우리는 알고 섭취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염고미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서 저염고미 농도가 소화를 시키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혈액에서 만난답니다. 저염고미가 혈액에서 10분 후에 만나가지고 10분 후에서 23초 만에 한 바퀴를 돌린대요. 그러면 심장으로 들어가겠죠, 이 물이. 저염고미 농도가 심장에 들어가서 온몸을 갖다가 썩은 그냥 머리카락이 빠진다, 다리가 썩는다, 눈이 썩는다 하면은 거기까지 물이 들어가서 세포 죽은 것까지도 참 죽은 세포를 다시 분해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다시 혈관을 조직이 돼서 거기에 혈관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관, 눈세포면 눈세포, 우리 신장세포면 신장세포를 살려서 신장투석까지도 면하게 한다는 이러한 것이 물의 힘, 질병을 치료하는 힘이 바로 저염고미 농도에 달려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배설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썩죠. 썩어야 안 썩어요. 혈액이나 뭐 썩어서 동맥경화가 온다든지 협심증이 온다, 뇌졸중이 온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이 그러면 얼마나 물이 필요하느냐, 얼마나 물이 필요하느냐 이걸 알아야죠. 근데 물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덮어놓고 물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빠진다,
지방을 녹인다는 농도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물은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절대로 먹지 말 것. 내가 목이 갈증이 안 나면 물은 내 몸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입증해줘요. 그게 목마르면 벌써 갈증이 나고 목마르면 물이 벌써 우리 몸에 빠져나갔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요? 우리 말하는데 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 김이 다 나가죠? 이것이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땀으로 빠져나가죠? 우리가 말하거나 가만히 숨만 쉬어도 에너지로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눈이 깜빡깜빡해도 벌써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눈물이 벌써 빠져나가잖아요. 활동을 하면 에너지로. 우리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변을 봐도 물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물은 자연히 모자라 한다 하면 갈증이 있다든가 또 목마르다든가 요즘 피곤이 온다든가 그때 물을 먹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은데 물을 먹어두면 그 수종이 생기고 농도가 흐려지기 때문에 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시는지 알았죠, 물은. 또 위액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 물 말아 먹는 사람, 국 말아 먹는 사람 위의 농도가 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 탈수 현상. 그래서 영국의 그 BBS 방송에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 200명으로 상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88%가 우울증이 온 사람들은 혈액에 설탕에 독이 끼어서 왔다. 이렇게 돼봐요.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죠. 근데 그 우울증 환자가요, 설탕을 먹으면 혈액에 축적된답니다. 자, 보세요. 이 설탕은 미네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탕을 우리가 얼마 많이 먹어요. 이런 혈관에 들어오면 설탕이 전부 이렇게 축적이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혈관을 점점 이렇게 막아준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이 영양소가 혈관에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늦죠. 우리 23초에 한 바퀴를 돌리는 걸 이것이 1시간 내지 2시간에 혈액순환을 하는 것이 방해를 주는 게 설탕이랍니다. 그래서 BBS 방송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설탕을 마시기 전에 혈당을 우리 체크를 하고 설탕을 또 먹게 해가지고 혈당을 체크를 했더니 설탕 혈액 속에 충분히 녹은 연에도 30분 후에 다시 체크를 하니까 포도상균이 들어오더래. 포도상균을 집어넣었어. 포도상균을 3균을 집어넣을 때 설탕을 먹인 후에 집어넣더니 백혈구가 그 포도상균을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2마리밖에 못 잡아먹더래. 혈당을 투여하기 전에는 백혈구가 포도당균을 나쁜 병용균을 80마리를 잡아먹는 게 2마리밖에 못 잡아먹는 거야. 이럴 때 우울증이 온다 하는 걸 영국의 BBS 방송에서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 몸은 참 설탕이 우리 몸을 이렇게 당반사를 만들고 활동.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적혈구들이 또는 백혈구들이 활동이 피 속에서 떠다니질 못한다는 얘기야. 피 속에 떠다니질 못해. 그러면 백혈구가 먹을 저염금이 농도가 없다는 결핍이 됐다는 거야. 결핍되니 자기도 갈증이 생기고 자기도 목마르니까 활동을 못하다는 거야. 그때 저염금이 물을 먹어줘야 이 설탕 독을 씻고 백혈구,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물에 떠서 활동할 때야 우울증이 고쳐지더라. 이것이 영국의 BBS 방송에서 실험해서 밝힌 방송입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이 바로 설탕을 먹어서 당뇨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흰백,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을 먹어 당뇨병이 오는. 이 마찬가지로 당뇨병도 미네랄이 없는 저염금이 없는 농도를 유지해 주기